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주 한 잔, 술잔 한 잔. 네, 저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 정말 좀 갈수록 저희 안 좋아. 술도 없네요. 알 수가 없어. 네, 이렇게 저희가 점점 갈수록 회사 사정이 좀 힘들어지고 있나 봅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런가요, 네, 대표님? 많이 힘들어요. 저희가 정말 밥도 굶고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을 물이 없어서 부셔서 먹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네,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고요. 소문도 좀 많이 주시고. 힘들어. 그래서 저희가 요즘 주식시장이 조금 어려워서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또 양시장 빨간불 또 오랜만에 켜졌잖아요. 오늘 네. 어쨌든 덴티움도 막 상한가 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들어서 지금 NFT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NFT 관련해서 네, 앞서 말씀드린 거 다 농담이고요. 네. 네, NFT 관련해서 또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오늘은 또 NFT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그 뭐 NFT가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계속 했으니까. 네. NFT에 대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들이 NFT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게임 출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좀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NFT 가장 제가 띄고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넷마블 같아요. 네.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유명한 게 그거죠. 뭐 모두의 마블. 네. 네, 모두의 마블. 이런 것들도 이제 NFT, 그러니까 모두의 마블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제 NFT를 이제 적용해서 한다라는 것들. P2E 게임인가요? 네, P2E 게임이죠. 네, P2E 게임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NFT로 이제 뭐 차별화할 거다 해가지고 거의 대대적으로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NFT가 이제 어찌 보면 게임에서 바로 그러니까 게임도 디지털로 하잖아요. 네. 디지털에 거기에다 어찌 보면 그 저작권, 디지털의 인증서를 하는 게 이제 NFT인데, 이제 게임에서는 바로 적용 가능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게임 회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마블에서, 그러니까 그 넷마블에서 나온 이 NFT 관련된 게임들을 좀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 10개 정도 돼요. 네, 그냥 막 무작위로, 무작위는 아니지만 뭐 거의 뭐 네, 넷마블 NFT 게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게임 자체를 만드는 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건 아니죠, 게임. 근데 그게 이제 흥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게임 흥행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NFT로 돼서 이제 플레이 투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들을 만드는 건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그런 이미지들이 더 있어서 그런지 게임 업계들이 이 NFT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 만들어서 게임을 또 흥행을 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넷마블 그 주가도 뭐 주식도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넷마블이요? 네, 넷마블 지금 뭐 고점 대비 보니까는 거의 뭐 반토막 났는데요. 네, 지금 현재 넷마블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한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게임주들이 엄청 조정을 받았죠. 넷마블은 크래프톤이 돼서 덜 받은 거예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엄청 받았죠. 네, 거의 반토막 났죠. 그렇죠. NC 소프트는 더 받았죠. 반토막 더 났어요. 네. 100만 원 가던 게 40만 원대 초반이죠. 네. 이게 근데 보면 이 NFT 빨이 이제 안 먹혔다, 이제 끝났다라는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NFT 관련된 게임들이 뭐 출시가 제대로 된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반영이 안 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이제 NFT 자체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은 그 빨은 위메이드가 다 먹었지. 위메이드. 네, 저도 미르포. 먹었습니다. 네, 미르포에서 이제 플레이톤 게임으로 이제 필리핀에서부터 베트남 이쪽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서 그쵸. 이제 다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발주자들 내는 뭐 크래프톤 뭐 그리고 다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런 거 해도 다 필요 없고 조정 받았어요. 엄청나게 조정 받았죠. 조정을 받아도 조정 받는다가 NFT 관두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이 게임 회사들이 NFT를 하기 가장 좋은 여건들이라는 건 왜냐면 디지털 자산에다가 그걸 하기도 좋고 그리고 어차피 NFT도 소장용 NFT가 있고 네. 그 소장용 NFT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뭐 알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미술품. 미들품 이런 것들 소장을 NFT로 NFT 아트를 소장한다 이런 포인트로 가는 것도 따로 있지만 네. NFT 자체를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게임 안에서 이걸로 이제 이 게임에서 가치를 높인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이제 내가 샀는데 이게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창이라고 칩시다. 이 창이 이제 가격치가 올라가거나 네. 옷구슬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걸 NFT화 시키면은 추후 서로 간의 거래도 가능하고 좋다. 이런 것들은 원래가 이제 시장이 원래 있었지. 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리니지도 어찌 보면은 플레이 투 언 게임입니다. 리니지도 그렇지. 한 게임 포커도 사실 뭐 약간 게임머니 같은 거 사지 않나? 네. 뭐 불법이라고 하지만 뒤에서 사지 않나? 회사가 직접적으로 환전만 안 해줄 뿐. 네, 좀 그렇습니다. 네, 회사는 직접적으로 환전만 안 해주면 빠져요. 네. 그런데 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 리니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비를 뽑기 위해서 그걸 뭐 1억짜리라고 하면 1억이 안 팔고 그거를 뽑기로 나누죠. 뽑기로 1000번으로 나누면은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원이다. 뽑기 한 번 하는데 1000원인데 1000원짜리를 1000번을 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게 만들면은 그게 어쨌든 그게 이제 1000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1000원을 투자해서 누군 1000원짜리로 이제 1억짜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사람은 그 1000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1000원을 날리기도 하고 1000원 1억을 벌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걸 1억에 회사에서 1억을 먹겠죠. 네. 뽑기로 한 거니까 그런 네.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최근에 네. 게임들의 그런 추세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그걸 1억짜리가 이제 뽑게 됐을 때 이 집행호검이라고 쳐요. 그게 이제 네. 어쨌든 뒤에서 막 거래가 되니까 네. 네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좀 플레이 투 원 게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여튼 이 플레이 투 원 게임 자체가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해요, 사실. 그걸 우리나라랑 중국이 막고는 있지만 이 경계선 자체가 애매해요. 그 경계선을 좀 더 키운다면은 리니지도 하면 안 되고 뭐 배그도 하면 안 되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결제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배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지만 네. 리니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오토로 돌려가지고 캐릭터 키워가지고 키운 캐릭터를 팔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돈 버는 게임의 시초는 어찌 보면 리니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커나가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커뮤니티가 많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니즈가 있는 거지. 니즈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플레이투 게임의 포인트들은 어쨌든 본인이 이걸 직접 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집행한 걸 우리가 만든 회사 집행검 이게 아니라 개인들이 집행한 걸 만들 수 있어야 돼. 네, 그게 좀 요즘 플레이투 게임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돈 벌긴 쉽죠. 네. 그걸 네가 만들어서 팔아라 하지만 이걸 만드는 망치부터 뭐 이런 것들은 회사 걸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망치 뭐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을 사는 건 회사에서 팔고 그걸 팔아서 버는 돈이 내가 1억짜리 집행검 내가 너희들 뽑기로 사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플레이투 게임을 하면은 이래나 저래나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날라다니면서 무슨 뭐 박쥐를 잡는 게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날라다니면서 박쥐를 100마리를 모으면은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된다고 쳐요. 네. 그런데 날라다닐 때 더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나 뭐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거를 써야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플레이투 게임을 좀 조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만큼 뭔가 그 경계선 자체가 모호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좀 고리타분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청소년들이 돈 벌려고 게임만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리니지도 보면 리니지 페인들이 생겼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은 이제 국가 기반 사업에 좀 안 좋지 않나.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몸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무슨 이거 키보드만 치고 게임만 하고 앉아 있어라고 생각하는 옛날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딱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게임이 이제 글로벌화 추세로 가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팀이라고 있어요. 스팀. 스팀? 스팀 게임 알아요? 처음 들어봐. 아, 그래요? 스팀 게임은 이제 어디 거죠? 그러니까 스팀이 어떻게 보면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다양한 게임들이 올라가 있어요. 아, 네, 거기는 글로벌하게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다 이렇게 게임을 선택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팀 게임에 이제 올리면 글로벌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넷마블이나 이스포츠 이런 회사들이 이 스팀으로 스팀에 그런 식으로, 올려놓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글로벌하게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냥, 그럼 근데 우리나라 게임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잘 만들고 또 디테일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 글로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미국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네. 또 직접적으로 게임도 많이 만들어요. 하나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걸 만들어서 하나의 큰 사업으로서 이제 딴 글로벌에서도 또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서 이 게임을 그냥 차단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해보고 해본 사람이 맛도 안다고 더 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사업을 키우겠다 이런 건데 네. 여튼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 넷마블도 괜찮아요. 넷마블도 지금 이런 다양한 게임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네. 게임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네. 이 넷마블은 정말 NFT 메타버스에다가 네. 거의 뭐 올인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진짜 이쪽으로만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3월부터 6종이 먼저 계속 나옵니다. 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도깨비를 지금 또 밀고 네. 있고,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게임을 많이 안 냅니다. 어, 네, 도깨비 뭐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제대로 만들자는 네. 포인트로 내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인데 이 음, 넷마블은 약간 캐주얼 게임이라 그런지 몰라도 계속 내요. 계속 내요. 그리고 이거 넷마블은 이 어느 포인트로 게임을 만들 때 네. 19세 이상 게임이 아니라 전체 연령 가능가로 아. 웬만하면 다 만듭니다.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19세 이상이에요. 알아요? 아, 뭐 총싸움이죠? 네, 총 같은 그렇기 게.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잔인성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네. 죽이고 막 하니까. 그런데 음, 이제 넷마블은 좀 캐릭터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연령층으로 늘 만드는데 네. 아무튼 지금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 사업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반응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수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결과가 분명히 네.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이 시세가 분명히 또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바닷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고 있을 때는 또 여러분이 들어가면 좀 늦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NFT 관련주들을 그러니까 NFT 관련주 하면 저는 그냥 게임주를 떠올려요. 게임주들을 무조건. 네, 웹마블, 크래프톤 요 라인 NC소프트 이 세 라인업은 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좀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슨도. 오늘 넥슨 GT 잘 가던데 아, 오늘 넥슨 GT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상한가 같네. 어? 네. 뭐 이건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그런 걸로 봐도 우선은 지금 네. 네 우선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 중에서 뭐가 한 개, 두 개가 넷마블 게임 재밌어요. 해봤어요? 모드의 마블 이런 거? 아니요. 근데 그게 약간 중독성 있게 잘 만들어요. 어, 단순하고 막 하지만 중독성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의 포인트는 단순하고 돈 벌어야 되거든요. 아, 그쵸. 네. 맞아. 단순하고 돈 벌어야 되는 그래야지 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게 이제 전체 연령들이 또 할 수 있고. 봐봐, 어른들은 한 달에 이 플레이 돈 버는 게임을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버는 게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 예, 그 애들만의 커뮤니티 무시 못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연령으로 한 이 플랫폼 게임의 이 포인트 여기는 뭐 좀 약간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하지만 이제 오늘 게임즈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 NFT 하면은 사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민팅하고 바로 오픈시에 팔고 요게 제일 크죠. 아, 네. 민팅은 아직 안 해봤죠. 네. 이렇게 오늘 텐션이 오징어 땅콩 좀 먹을래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 아니요? 또 드세요? 아, 야, 그것보다 저는 NFT 하니까 미술품 경매에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좀 접근성이. 네. NFT 미술물 경매 왜?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화랑들이 개인이 직접 음, 작품들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접근성이 저 같은 사람도 그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투자로서, 투자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술품 서울 옥션을 투자하는 거 아니면 NFT NFT, 미술품 NFT요. 서울 옥션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서울 옥션 많이 빠졌네. 근데 이제 미술품 NFT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굉장히 고가에 팔린 것도 막 800억 이렇게 팔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크립토 펑크 뭐 200억, 150억 이렇게 거래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미술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지 뭐 상징적인 NFT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데 이 NFT 사업은 제가 생각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커지는데 네. 이런 예술 작품이 이제 디지털로 돼 있는 것들이 커지는 속도보다 게임 쪽으로 그냥 NFT가 커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 미술품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나? 미술품을 많이 살 거면 네. 무조건 1억 이상짜리를 사라. 아, 근데 이제 응. 물론 게임 시장이 더 빨리 커지겠지만 그 개인이 투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미술품이 더 빨리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거면 얘기하잖아요. 1억 이상. 1억 이상 거를 사라. 왜냐? 미술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예를 네. 들어서 피카소의 작품 100억에 샀는데 150억에 팔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100억에 샀는데 150억에 그러니까 100억에 그러니까 100억에 이제 샀는데 150에 팔릴 확률이 더 높지. 내가 뭐 100만 원 주고 산 게 200만 원에 팔릴 확률은 정말 극히 낮아요. 어, 왜냐면 그 100만 원짜리는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정말 희소해야 되는 그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 다 돌아가신 지 100년 넘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술 작품 이제 조각으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뭐 그렇게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이런 미술 큐레이터들의 약간 전략적인 거고 그 저도 조각을 사실은 조각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유명한 작품에. 음, 근데 진짜 사고 나서 20%가 올랐어요. 음, 그래서 제가 잊고 살다가 보니까는 다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상수를 속은 상수에 속은 거지. 그때 한참 조각 투자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팔지도 못해요. 왜냐면 안 사니까. 팔려야 되는데. 누가 팔려서 그거 얼마나 샀어? 전 진짜 조금 몇십만 원,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샀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미술품을 산다는 건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 비싼 걸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누구나 다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비슷하게 아주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진짜 그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그거는 좀 약간 그 운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거를 비싼 거니까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이거냐 그 비쌀만 하다라고 하는 것들, 너도 나도 다 아는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사야지 그게 더 비싸게 또 팔리는 거지. 이걸 그냥 이거 디지털 작품이나 하고 대충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NFT가 성공하려면은 광고와 마케팅 그리고 그러니까 NFT가 성공하려면 이 광고와 마케팅 커뮤니티가 핵심이에요.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네. 예를 들어 MBC에서 나오는 짤들 같은 것도 NFT로 팔았는데
뭐 유아호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 짤을 썼어 이미.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걸 갖고 있는 거 MBC니까 MBC가 팔았죠. 몇백에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써주면은 좋은 게 이제 NFT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미술 작품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홍도 화가의 네. 그림이다. 김홍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음. 네. 김홍도가 처음 그린 춘하다. 뭐 야한 걸 떠나서 김홍도가 그린 거면 다르지. 뭐 이게 춘하를 그렸다 안 그렸다 말도 많은데 어쨌든 춘하가 야한 거거든요. 굉장히 야해요.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그 교과서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책들을 막 많이 보는데 이게 너무 야한 거예요. 근데 19세가 아니야. 너무 야한데. 또 왜냐?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한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를 우리나라 국내 문화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그런 인물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굉장히 야하지만 그걸 19세로 안 해놓은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참 애매한 거지. 야, 알고 보니까 얘 김홍도가 그런 게 아니더라. 하면 바로 19세 되는 거야.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쵸, 네,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사진 작가도 누드 찍는 것도 뭐 누구 예설적이다라고 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도 누드화 그런 게 막 예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또 오, 저거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사실 뭐 기준점을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신뢰하기 힘들지 않나.